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공명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지난 영상에선 이제 시장에서 과연 싸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봤었잖아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럼 우리가 매수를 잘 했다고 치고 잘 샀을 때 그러면 언제 파는 것이 제일 좋을 때인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비쌀 때 파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보시면 자, 비쌀 때 팔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시장에서 어떨 때 파는 게 가장 좋을까? 물론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파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시장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이라기보다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리스크의 증가 그리고 수익성의 감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자, 매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주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제 수익이 되면서 상승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수익도 증가를 하겠죠. 근데 점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가 시장이 항상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죠. 물론 장기간의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점점 상승해서 고점의 영역대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앞으로 수익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제 막 상승을 하는 저점의 영역대보다 고점의 영역대에서 당연히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경기 순환을 예를 들자면 경기가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점대에서 매수를 잘했다고 치면 점점 시장이 상승하면서 위험도는, 그러니까 리스크의 폭은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리스크가 요만큼이었다가 올라갈수록 점점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무조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느냐? 라는 말이 아니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세에 있구나. 그리고 그 상승세가 과연 최고점의 영역대인가를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성의 감소입니다. 당연히 최저점대에서 싸게 매수를 해야 수익성이 좋아지죠. 왜냐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저점의 영역대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본을 매수할 때 매입할 때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미 모든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비용이 저렴한 상태에서 보통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한 비용은 적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시장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이 굉장히 상승 구도에 와 있을수록 이미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도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자본을 구입하거나 또는 매수를 함에 있어서 그 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폭이 굉장히 고점대에 와 있다라는 상태를 인지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보다는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그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본다면 수익성이 고점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지금이 최고점이다 뭐 이런 걸 맞추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이 감소되는 상태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인지하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것만 인지를 잘 하셔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광적인 낙관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쉬운 말로 풀어드리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할머니 또 내 친구들 주식에 뭐 이런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던 금융투자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사야 된다. 앞으로 계속 오른다더라. 이렇게 정말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시장에 열광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거 아마 재작년쯤에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때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저한테 주식을 물어보길래 저는 그때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봐도 참 소름 돋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적인 낙관론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난 리스크 감소 뭐 이런 거 어려워서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만 잘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이런 것만 잘 체크하셔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지나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구,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 그다음에 가족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됩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매도 원칙인데요.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양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특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무조건 매도를 할 거다라는 투자 원칙을 가지신 분들, 그거는 뭐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가든 난리가 나든 뭐든 어쨌든 나는 이 정도 수익만 내면 충분하다라는 목표를 본인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매도를 하시게 되겠죠. 뭐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내가 정한 가지고 있는 어떤 투철한 기준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그 철학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3가지는 해외 선물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금융 투자를 하시던 간에 이 3가지 정도의 원칙을 바탕으로 매도 타이밍을 생각하신다면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실제로도 이 3가지 지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물론 해외 선물이나 이런 단기 투자 같은 거는 물론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예리한 청산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3번째 원칙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해져 있는 매도 원칙에 따라 수익을 청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투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외 선물도 이 3가지 요소는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장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요소는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만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짧냐 아니면 충분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시장의 속도 그런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3가지 요소들을 이용할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비쌀 때 팔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 광적인 낙관론 한번 재작년에 카톡 보내신 거 있으면 주위 분들하고 혹시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것들을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쌀 때 살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하다면 복잡한 투자지만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놓치지 않고 내 투자의 철학으로 잘 만들어서 정립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 방식 충분히 확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비싸게 팔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공명이었습니다.